한때 유명 요리사였지만 사고로 미각을 잃은 할아버지가 손녀의 결혼식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가족들에게 특별한 요리를 만들어주려 하는 이야기입니다. 평생 요리로 가족을 하나로 묶었던 그가 더 이상 맛을 느낄 수 없게 된 상황에서도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 기억 속 레시피 하나하나를 되살려내며 마지막 만찬을 준비하는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65세 박철수는 30년간 서울 명동에서 철순의 한정식을 운영했던 전설적인 요리사였습니다. 그의 손끝에서 나오는 음식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드는 특별한 힘이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요리사 수업을 받으러 일본까지 다녀왔고 전통 한식과 현대적인 감각을 접목한 요리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았습니다. 특히 그의 갈비찜과 궁중 떡갈비는 입소문을 타고 전국에서 손님들이 찾아올 정도로 유명했습니다. 하지만 2년 전 갑작스러운 뇌출혈로 쓰러진 후 기적적으로 생명을 건졌지만 미각과 후각을 완전히 잃었습니다. 의사는 회복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했습니다. 평생을 맛으로 살아온 요리사에게는 죽음과 다름없는 선고였습니다. 자신의 영혼이라고 할 수 있는 미각을 잃은 충격으로 철수는 깊은 우울감에 빠졌고 결국 평생의 터전이었던 식당 문을 닫고 아들 민호 가족과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민호는 대기업에서 일하는 바쁜 직장인이고 며느리 수연은 피아노 학원을 운영하며 두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첫째 손녀 지우는 올해 26세로 대학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며 둘째 손자 준호는 고등학교 3학년입니다. 모두가 각자의 일상에 바빠 할아버지와 깊은 대화를 나누는 시간은 드물었습니다. 주말에도 민호는 골프나 회사 모임으로 바빴고 수연은 학원 일로 집을 비우는 일이 많았습니다. 철수는 매일 부엌에 서서 가족들의 식사를 준비하려 하지만 맛을 볼 수 없어 항상 불안합니다. 소금의 양도, 간장의 진함도, 설탕의 단맛도 모두 기억에만 의존해야 합니다. 예전 같으면 한 번만 맛을 봐도 정확히 알 수 있었던 간이 이제는 추측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족들은 맛있다고 말하지만 철수는 그들의 표정에서 진심이 아님을 느낍니다. 특히 손녀 지우가 몰래 간을 다시 맞추는 모습을 본 날 철수의 마음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날 밤 철수는 오래된 요리책들을 꺼내며 지난 시절을 그리워했습니다. 각각의 레시피마다 담긴 가족들의 추억이 생생했습니다. 지우가 어렸을 때 좋아했던 계란찜, 준호가 감기 걸렸을 때 끓여줬던 삼계탕, 민호가 군대에서 돌아왔을 때 차려줬던 잔치국수, 모든 것이 이제는 기억 속에서만 살아있을 뿐 다시 완벽하게 재현할 수 없다는 현실이 그를 절망에 빠뜨렸습니다. 책장을 넘기며 철수는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봤습니다. 요리 하나로 시작해서 가족을 먹여 살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선사했던 지난 날들이 이제는 모두 과거의 일이 되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어느 일요일 아침 지우가 급하게 집에 들어와 큰 소식을 전했습니다. 3년간 사귄 남자친구 성민과 결혼하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성민은 같은 병원에서 일하는 의사로 내과 전문의 과정을 밟고 있는 성실하고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지우를 진심으로 아끼는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가족들도 이미 알고 있었기에 모두가 기뻐했습니다. 민호는 드디어 우리 딸도 시집가는구나라며 뿌듯해했고 수연은 벌써부터 결혼 준비 이야기로 바빴습니다. 하지만 철수만은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기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서운함도 있었습니다. 평생 요리로 가족을 돌봐왔던 자신이 이제는 손녀의 가장 중요한 순간에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예전 같으면 결혼을 앞둔 손녀를 위해 특별한 요리를 만들어주고 싶었을 텐데 지금은 그럴 자신이 없었습니다. 지우는 할아버지에게 특별한 부탁을 했습니다. 할아버지, 결혼식 피로연에서 할아버지가 직접 만드신 음식을 대접하고 싶어요. 성민이도 할아버지 요리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성민이 가족들도 할아버지가 유명한 요리사셨다는 얘기를 듣고 정말 기대하고 계세요. 철수는 당황스러웠습니다. 지금의 자신으로는 손님들 앞에 내놓을 만한 요리를 만들 자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성민이 가족들까지 기대하고 있다는 말에 부담감은 더욱 커졌습니다. 그날 밤 철수는 성민과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성민은 의외로 요리에 관심이 많았고 특히 전통 한식에 대해 깊이 있게 알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저도 어렸을 때 할머니가 해주신 음식 맛을 지금도 기억해요. 그 맛은 레시피로는 절대 전달될 수 없는 것 같아요. 사랑이 들어가야 하는 거죠. 성민의 말에 철수는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이 젊은이가 단순히 요리의 맛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정성과 마음을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자신감은 없었습니다. 성민은 철수의 고민을 눈치채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도와드릴게요. 저도 의대 다닐 때 아르바이트로 주방에서 일해본 적이 있어서 기본적인 것들은 할 줄 알아요. 할아버지가 지시해 주시면 제가 할아버지 눈과 코가 되어 드릴게요. 철수는 성민의 진심을 느꼈지만 여전히 망설여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철수는 몰래 시장에 나가 장을 보려 했습니다. 예전처럼 재료의 신선함을 코와 혀로 확인할 수 없어 오직 눈과 손의 감촉으로만 판단해야 했습니다. 생선의 탄력성, 채소의 색깔과 질감, 고기의 결, 모든 것을 시각과 촉각에 의존해 선별했습니다. 시장에서 만난 오랜 단골 상인들은 철수를 반가워했습니다. 철수 씨,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언제 다시 식당 여실 거예요? 그들의 따뜻한 관심이 고마웠지만 동시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더 이상 예전의 철수가 아님을 모두가 알게 되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결혼식 날짜가 2달 앞으로 다가오자 철수의 고민은 깊어졌습니다. 지우는 할아버지의 요리에 대한 기대를 숨기지 않았고 성민 쪽 가족들에게도 이미 할아버지가 요리사셨다고 자랑했다고 했습니다. 철수는 점점 부담감을 느꼈습니다. 만약 실패한다면 손녀의 결혼식을 망치는 것은 물론 성민이 가족들 앞에서도 창피를 당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어느 날 철수는 예전 제자였던 김 셰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셰프는 현재 5성급 호텔에서 총괄 셰프로 일하고 있었는데 철수의 사정을 들은 후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선생님이 지시해 주시면 제가 대신 요리를 만들어서. 하지만 철수는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내 손녀 결혼식인데 내가 직접 해야지. 다른 사람이 만든 음식을 내 요리라고 할 수는 없어. 김 셰프는 철수의 고집을 이해했지만 걱정이 되었습니다. 선생님, 그럼 최소한 저희 호텔 주방을 빌려드릴게요. 시설도 좋고 필요한 재료나 도구도 다 있으니까요. 철수는 고마운 마음으로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적어도 좋은 환경에서 요리할 수 있다면 성공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높아질 것 같았습니다. 철수는 새로운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가족들의 반응을 세심하게 관찰하며 요리의 맛을 조정해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민호의 미묘한 표정 변화, 수연이 살짝 찡그리는 순간, 준호가 젓가락을 멈추는 타이밍. 이 모든 것이 철수에게는 중요한 정보였습니다. 평생 요리를 해오면서 쌓인 관찰력과 직감이 지금은
유일한 의존처였습니다. 점심시간에 지우가 집에 들렀을 때 철수는 그녀에게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지우야, 할아버지가 더 이상 맛을 볼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지? 지우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할아버지, 그게 무슨... 아니야, 사실대로 얘기하는 거야. 할아버지가 지금 만드는 음식들 정말 맛있니? 철수의 직설적인 질문에 지우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지우는 그동안 할아버지를 위해 맛있다고 거짓말을 해왔던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할아버지의 상처받은 마음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맛이 예전 같지 않은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할아버지가 저희를 위해 요리해 주시는 그 마음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해요. 그리고 저는 정말로 할아버지가 만드신 음식으로 결혼식을 하고 싶어요. 그날 저녁 철수는 가족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지우 결혼식 요리건으로 얘기가 있어. 가족들은 심각한 할아버지의 표정에 긴장했습니다. 사실 할아버지가 지금 상태로는 손님들 앞에 내놓을 만한 요리를 만들기 어려워. 그러니까 전문 업체에 맡기는 게. 하지만 지우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안 돼요, 할아버지. 저는 할아버지가 만드신 음식이 아니면 안 돼요. 다른 사람이 만든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할아버지 음식을 대신할 수는 없어요. 민호도 아버지를 지지했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온 가족이 힘을 합치면 못할 것도 없잖아요. 수연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아버님, 저도 요리 배워서 도와드릴게요. 준호까지 할아버지, 저도 뭐든 도와드릴게요라며 나섰습니다. 가족 모두가 철수를 응원하는 모습에 그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지우의 간절한 부탁과 가족들의 지지에 힘입어 철수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혼자서는 한계가 있다는 것도 분명했습니다. 그때 뜻밖의 도움의 손길이 나타났습니다. 성민이 주말마다 집에 와서 철수와 함께 요리 연습을 하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할아버지, 제가 할아버지의 혀가 되어 드릴게요. 미각은 잃으셨지만 할아버지의 수십 년 경험과 기술은 그대로 살아있잖아요. 성민은 의외로 섬세한 미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지금 간장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설탕을 살짝 더 넣으시면 어떨까요? 이 정도면 딱 좋은 것 같은데요. 성민의 정확한 피드백 덕분에 철수는 점점 자신감을 회복해 나갔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성민이 철수의 요리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어렸을 때 할머니께서 항상 말씀하셨어요. 요리는 기술이 아니라 마음이라고. 지금 할아버지 요리에서 그 마음을 느낄 수 있어요. 성민의 말에 철수는 울컥했습니다. 미각을 잃었다고 해서 요리하는 마음까지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오히려 가족에 대한 사랑이 더욱 간절해진 지금 그 마음이 예전보다 더 깊어졌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신중하게 메뉴를 정했습니다. 지우가 어렸을 때부터 좋아했던 갈비찜, 성민이 처음 집에 왔을 때 먹고 감탄했던 전복죽, 그리고 철수의 대표 메뉴였던 궁중떡갈비. 각각의 요리에는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갈비찜은 지우가 중학생 때 시험 스트레스로 힘들어할 때마다 만들어줬던 음식이었습니다. 달콤하고 부드러운 맛이 지우의 마음을 달래주었습니다. 전복죽은 성민이 처음 지우를 소개받으러 집에 왔을 때 긴장한 그를 위해 특별히 끓여줬던 것이었습니다. 그때 성민이 이런 깊은 맛의 전복죽은 처음 먹어봅니다라고 감탄했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했습니다. 궁중떡갈비는 철수가 젊은 시절 궁중 요리사에게 배운 비법으로 30년간 식당의 간판 메뉴였습니다. 연습이 거듭될수록
철수와 성민의 호흡은 점점 맞아갔습니다. 철수가 불을 조금 줄여라고 하면 성민이 정확히 이해했고, 성민이 이 정도면 됐을 것 같다고 하면 철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치 오랜 파트너처럼 자연스러운 협력이 이루어졌습니다. 철수는 성민의 정확한 미각과 빠른 학습 능력에 감탄했고, 성민은 철수의 깊은 요리 지식과 경험에 존경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어느 일요일 가족들을 대상으로 한 시연회를 열었습니다. 철수와 성민이 함께 만든 갈비찜을 맛본 민호가 감탄했습니다. 아버지, 이거 예전 맛이에요. 정말 예전 그 맛이야. 수연도 시아버님 정말 맛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똑같은 맛을 내실 수 있어요? 라며 진심 어린 칭찬을 했습니다. 준호는 할아버지 진짜 짱이에요. 친구들한테 자랑하고 싶어요. 라고 엄지를 들어 보였습니다. 가족들의 진심 어린 반응에 철수는 비로소 희망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결혼식을 한 달 앞두고 철수는 중요한 결정을 했습니다. 단순히 요리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각 요리에 담긴 가족의 이야기를 함께 전하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지우와 성민의 사랑 이야기, 그리고 그들이 앞으로 만들어갈 가정에 대한 축복의 의미를 요리에 담고 싶었습니다. 음식은 단순히 맛만으로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이야기와 정성으로 사람들의 마음에 남는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철수는 오래된 노트를 꺼냈습니다. 30년간 식당을 운영하면서 기록해온 레시피와 함께 각 요리에 얽힌 손님들의 이야기도 적혀 있었습니다. 어떤 요리는 이별의 아픔을 달래주었고, 어떤 요리는 새로운 만남을 축복했습니다. 병으로 입맛을 잃은 환자가 철수의 죽 한 그릇으로 기력을 되찾았다는 이야기, 시험에 떨어져 절망하던 학생이 철수의 따뜻한 국물 한 사발로 다시 용기를 얻었다는 이야기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지우에게 특별한 선물을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철수가 직접 만든 고추장과 된장, 그리고 김치. 이 세 가지는 지우가 결혼 후에도 할아버지의 손맛을 기억할 수 있게 해주는 선물이었습니다. 특히 고추장은 철수가 20대 때부터 지금까지 같은 방법으로 만들어온 비법 레시피였습니다. 매년 가을이면 정성스럽게 담가서 최소 1년은 숙성시켜야 제대로 된 맛이 나는 귀한 것이었습니다. 고추장을 만들기 위해 철수는 성민과 함께 전통시장을 돌며 최고급 재료들을 골랐습니다. 태양초 고춧가루 3년 묵은 메주, 천일염, 그리고 특급 조청까지 각각의 재료를 고르는 철수의 안목은 여전히 예리했습니다. 성민아, 좋은 재료를 고르는 것도 요리의 반이야.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보고 냄새를 맡아봐야 해. 비록 철수는 냄새를 맡을 수 없었지만 수십 년의 경험으로 좋은 재료를 구별할 수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고추장을 담그는 과정은 거의 의식과 같았습니다. 철수는 성민에게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고춧가루와 메주가루를 섞을 때는 이렇게 골고루 섞어야 해. 소금물의 농도는 이 정도, 손가락을 담갔을 때 이만큼 짠맛이 나야 해. 그리고 마지막에 조청을 넣어서 단맛을 내는 거야. 이 단맛이 고추장의 깊은 맛을 만드는 비결이지. 성민은 진지하게 듣고 따라했습니다. 된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철수가 직접 메주를 쓰고 발효시켜 만든 된장은 시중에서 파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깊은 맛을 자랑했습니다. 된장은 시간이 만드는 맛이야. 급하게 만들면 절대 좋은 맛이 안 나. 최소 6개월은 발효시켜야 제대로 된 맛이 나는 거지. 철수의 설명을 들으며 성민은 전통 음식의 깊이를 새롭게 깨달았습니다. 며칠 후 첫 번째 맛을 볼 때가 왔습니다. 철수는 떨리는 마음으로 성민에게 고추장을 떠서 주었습니다.
성민은 조심스럽게 맛을 본 후 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정말 대단해요. 시중에서 파는 어떤 고추장보다 맛있어요. 깊은 맛이 나면서도 깔끔해요. 이런 고추장으로 비빔밥을 먹으면 정말 맛있을 것 같아요. 성민의 반응에 철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결혼식 일주일 전, 철수는 최종 리허설을 준비했습니다. 실제 결혼식장 주방을 빌려서 모든 요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만들어 보는 것이었습니다. 성민뿐만 아니라 민호와 수연도 도우미로 나섰습니다. 가족 모두가 하나의 팀이 되어 지우의 결혼식을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준호까지 저도 뭔가 도와드릴게요라며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새벽 5시부터 시작된 조리 과정은 마치 전쟁과 같았습니다. 200명분의 갈비찜을 위한 갈비 손질, 전복죽을 위한 전복 준비, 궁중떡갈비를 위한 고기 양념. 모든 것이 정해진 시간 안에 완벽하게 이루어져야 했습니다. 철수는 총지휘관이 되어 가족들에게 하나하나 지시했습니다. 민호야, 갈비 핏기 빼는 거 끝났니? 찬물에 이 시간은 담가둬야 잡냄새가 안 나. 수연아, 전복 손질 좀 더 깔끔하게 해줘. 내장 부분이 조금 남아있어. 성민아, 불 조절 좀 더 세밀하게. 센 불에서 1분, 그 다음에 약불로 줄여. 준호야, 양념 재료들 순서대로 정리해줘. 철수의 지시는 정확했고 가족들도 진지하게 따랐습니다. 평소에는 요리에 관심이 없던 민호도 할아버지의 지시를 받으며 열심히 도왔습니다. 가장 어려운 순간은 궁중떡갈비를 굽는 과정이었습니다. 불의 세기와 타이밍이 생명인데 철수는 시각과 소리만으로 상태를 판단해야 했습니다. 고기가 지글지글 익는 소리, 기름이 튀는 정도, 연기가 나는 양상.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했습니다. 지금 뒤집어. 철수의 외침에 성민이 재빠르게 떡갈비를 뒤집었습니다. 좋아. 이제 약불로 줄여서 5분 더. 그리고 마지막에 양념장 한 번 더 발라줘. 중간중간 실수도 있었습니다. 수연이 실수로 소금을 너무 많이 넣어 전복죽이 짜졌을 때 철수는 당황하지 않고 냉정하게 대처했습니다. 괜찮아. 물을 조금 더 넣고 전복을 더 우려내면 돼. 그리고 당근과 양파를 더 넣어서 단맛을 보강하자.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철수의 노련함에 가족들은 감탄했습니다. 오후 2시 드디어 모든 요리가 완성되었습니다. 철수는 각 요리를 하나씩 살펴보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갈비찜은 윤기가 자르르 흐르며 부드러워 보였고 전복죽은 진한 국물 색깔이 일품이었습니다. 궁중떡갈비는 겉은 바삭하면서 속은 촉촉한 완벽한 상태였습니다. 색깔도 좋고 모양도 완벽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맛이었지만 성민의 표정을 보니 충분히 성공한 것 같았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모여 시식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 갈비찜을 맛본 지우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제가 어렸을 때 먹었던 그 맛이에요. 정확히 그 맛. 어떻게 이렇게 똑같을 수가 있어요? 전복죽을 맛본 성민도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정말 최고예요. 5성급 호텔 요리보다 훨씬 맛있어요. 이런 깊은 맛은 어디서도 맛볼 수 없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궁중떡갈비를 맛본 순간 모두가 감탄했습니다. 부드러우면서도 쫄깃한 식감, 깊고 진한 맛. 철수의 30년 노하우가 그대로 살아있었습니다. 준호는 할아버지, 이거 정말 대박이에요. 친구들한테 자랑하고 싶어요. 우리 할아버지가 이런 음식을 만드실 줄 몰랐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철수는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미각을 잃었지만 가족들의 도움과 수십 년의 경험,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하는 손녀를 위한 간절한 마음이 만들어낸 기적이었습니다. 그날 밤 철수는 오랜만에 편안한 잠에 들었습니다. 내일은 정말 지우의 결혼식이었습니다. 7장. 결혼식 당일 철수는 평소보다 훨씬 일찍 일어나 정성스럽게 준비했습니다. 가장 좋은 정장을 입고 머리도 단정하게 빗었습니다. 거울을 보며 넥타이를 매는 손이 약간 떨렸습니다. 오늘은 요리사 박철수가 아니라 사랑하는 손녀의 할아버지로서 서는 날이었습니다. 동시에 자신의 요리 인생을 마무리하는 중요한 날이기도 했습니다. 식장 주방에는 이미 모든 재료가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철수를 도울 보조 인력들도 대기하고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요리들은 철수가 직접 손을 댔습니다. 성민도 의사 가운을 벗고 앞치마를 두른 채 철수 옆에서 대기했습니다. 할아버지, 준비됐습니다. 오늘은 제가 할아버지의 완벽한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조리가 시작되자 철수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평소에 조심스럽고 불안한 모습은 사라지고 30년간 수많은 주방을 지켜온 베테랑 요리사의 카리스마가 넘쳤습니다. 자, 시작한다. 갈비찜부터. 철수의 우렁찬 목소리가 주방을 가득 메웠습니다. 마치 예전 식당에서 바쁜 점심시간을 지휘하던 그때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모든 것이 시계처럼 정확하게 돌아갔습니다. 갈비찜이 끓는 동안 전복죽을 준비하고 그 사이사이에 궁중떡갈비를 굽는 작업까지 철수의 지휘 아래 모든 작업이 완벽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성민은 철수의 오른팔이 되어 정확한 피드백을 제공했습니다. 할아버지, 갈비찜 간이 딱 좋습니다. 전복죽 농도도 완벽해요. 떡갈비 익는 정도가 최상입니다. 오후 12시 30분 결혼식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은 지우가 아버지 민호와 함께 버질로드를 걸어 내려오는 모습을 주방 모니터로 지켜본 철수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어린 시절 무릎 위에 앉아 할아버지 배고파요라고 말하던 그 아이가 이제 아름다운 신부가 되어 있었습니다. 오후 1시 첫 번째 요리가 나갔습니다. 하객들의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이 갈비찜 정말 맛있네요. 어디서 이런 음식을 주문하셨어요? 이런 정성스러운 요리는 처음 먹어봅니다. 칭찬이 이어졌습니다. 주방에 전해진 하객들의 반응에 철수는 뿌듯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특히 성민이 부모님께서 이런 훌륭한 요리를 만드신 분이 우리 사돈이라니 정말 자랑스럽다고 말씀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는 가슴이 벅찼습니다. 식사 중간에 지우가 주방으로 와서 철수를 꼭 안았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고마워요. 모든 분들이 음식이 너무 맛있다고 하세요. 성민이 어머님께서도 할아버지를 꼭 뵙고 싶다고 하셨어요.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은 지우의 모습에 철수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지우야, 할아버지가 너에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야. 행복해라. 성민도 와서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결혼식을 이렇게 특별하게 만들어주셔서 제 부모님께서도 할아버지를 정말 존경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철수는 성민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성민아, 지우 잘 부탁한다. 그리고 오늘 고생 많았어. 너 같은 사위를 둬서 할아버지가 정말 행복해. 저녁 무렵 모든 요리가 성공적으로 서빙되었습니다. 하객 200명 모두가 만족해했고 특히 성민 쪽 가족들은 이런 정성스러운 음식은 처음 먹어본다며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철수는 비로소 긴장을 풀고 의자에 앉았습니다. 평생의 요리사 인생을 마무리하는 완벽한 하루였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며칠 후
철수는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오래된 노트북 하나를 꺼내어 정성스럽게 글씨를 써내려갔습니다. 지우와 성민을 위한 가족 레시피북이었습니다. 단순한 요리 방법이 아니라 각 요리에 담긴 가족의 이야기와 추억, 그리고 앞으로 새로운 가정을 꾸려갈 두 사람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을 함께 적었습니다. 지우야, 이 갈비찜은 내가 중학교 때 시험 공부로 힘들어할 때마다 만들어줬던 음식이야. 달콤한 맛이 내 마음을 달래주길 바라는 할아버지의 마음이 들어있단다. 앞으로 성민이와 함께 살면서 힘든 일이 있을 때 이 갈비찜을 만들어 먹으며 할아버지를 생각해줘. 철수는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스럽게 적어갔습니다. 레시피북의 첫 페이지에는 철수의 인생 철학이 적혀 있었습니다. 요리는 기술이 아니라 마음이다. 가장 비싼 재료로 만든 음식보다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며 정성스럽게 만든 한 그릇의 밥이 더 소중하다. 맛은 혀로 느끼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느끼는 것이다. 이는 철수가 30년간 요리를 하며 깨달은 진리였습니다. 성민에게는 별도의 메모를 남겼습니다. 성민아, 내가 지우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걸 할아버지도 알고 있어. 앞으로 지우가 아플 때는 전복죽을 끓여주고 기념일에는 궁중떡갈비를 만들어줘. 그리고 무엇보다 지우가 할아버지를 그리워할 때는 이 레시피대로 음식을 만들어서 함께 먹어줘. 요리를 통해 가족의 사랑이 이어지는 거란다. 며칠 후 지우와 성민이 신혼여행에서 돌아왔습니다. 철수는 두 사람을 위해 간단하지만 정성스러운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신혼여행에서 지친 몸을 따뜻하게 감싸줄 수 있는 미역국과 갓 지은 밥, 그리고 철수표 김치찌개였습니다. 비록 미각을 잃었지만 이제는 가족들의 표정만 봐도 맛을 알 수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철수는 레시피북을 건네주었습니다. 지우가 책을 펼쳐보자 눈물이 주룩주룩 흘러내렸습니다. 할아버지의 정성스러운 글씨로 빼곡히 적힌 레시피와 함께 각 음식에 얽힌 추억들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갈비찜 마이너스 지우가 처음 시험에서 1등 했을 때 축하하며 만들어준 음식, 계란찜 마이너스 지우가 아파서 밥을 못 먹을 때 만들어준 부드러운 음식. 할아버지, 이거 어떻게 이렇게 자세히 기억하세요? 저도 잊고 있던 일들까지. 지우가 눈물을 닦으며 물었습니다. 철수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지우야, 할아버지는 맛은 잃었지만 마음은 잃지 않았어. 너희들을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만 있으면 언제든 맛있는 음식을 만들 수 있단다. 요리는 결국 사랑이니까. 성민도 깊이 감동받았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평생 이 레시피북을 소중히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이들에게도 이 이야기를 전해주겠어요. 할아버지의 사랑이 대를 이어 계속 전해지도록 하겠습니다. 철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 요리는 그렇게 대를 이어가는 거야. 맛뿐만 아니라 사랑도 함께 말이지. 그날 밤 철수는 오랜만에 편안한 잠에 들었습니다. 미각을 잃었다는 절망감 대신 가족들에게 소중한 선물을 남겨줄 수 있었다는 뿌듯함이 마음을 가득 채웠습니다. 주방 창문 너머로 들어오는 달빛이 철수의 얼굴을 따뜻하게 비춰주었습니다. 며칠 후 지우가 성민과 함께 첫 번째 요리에 도전했습니다. 레시피북을 보며 만든 계란찜이었습니다. 처음이라 조금 서툴렀지만 할아버지가 알려준 대로 정성을 다해 만들었습니다. 완성된 계란찜을 맛본 순간 지우는 어린 시절의 그 맛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성민아, 이 맛이야. 할아버지가 어렸을 때 만들어주시던 바로 그 맛이야. 성민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신기해요. 레시피는 똑같은데 왜 이렇게 특별한 맛이 날까요? 지우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그건 사랑이 들어가서 그래요. 할아버지가 항상 말씀하시잖아요. 요리는 마음이라고. 그렇게 철수의 요리는 새로운 세대로 이어졌습니다. 미각을 잃은 할아버지의 마지막 레시피는 단순한 음식법이 아니라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을 전하는 소중한 유산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지우와 성민이 만들어갈 가정에서도 그들의 아이들에게도 철수의 사랑이 담긴 음식이 계속해서 전해질 것입니다. 요리를 통해 이어지는 가족의 사랑, 그것이 바로 철수가 남긴 가장 소중한 선물이었습니다.